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깊이 있는 시각으로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맥락을 짚어드리는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 거대한 변화의 물줄기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복잡한 정세를 정리해 주실 시사평론가 박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전 세계 주요 소식들은 마치 정밀하게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융시장의 요동을 동시에 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변화의 본질을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특성을 곁들여 청취자 여러분이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대한민국입니다. 부산에서 국내 최초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성황리에 개막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유산 보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우리 외환시장이 24시간 개방되고 외국인의 원화 차입 주식 투자가 허용되는 등 외환 제도가 자유화되면서 블룸버그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 주가가 글로벌 투심의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쏠림 현상이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이른바 네덜란드병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네덜란드병은 1950년대 네덜란드가 북해 천연가스 개발로 일시적 호황을 누렸으나 자국 화폐 가치 폭등과 여타 제조업의 경쟁력 붕괴를 초래했던 역사적 사건에서 유래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 역시 특정 반도체 거인들이 거두는 압도적 성과에 가려 경제 전반의 기초 체력이 착시를 일으킬 수 있어 한국은행의 경고는 대단히 따끔하고 전곡을 찌릅니다. 마치 과거 석유 경제의 단맛에 취해 다른 산업 기반을 파괴당했던 자원의 저주와 괴를 같이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 실시한 외환제도 자유화는 이러한 실물 자산의 우위를 금융 영토 확장으로 연결하겠다는 승부수입니다. 24시간 빗장이 풀려 자본 변동성이라는 파도가 치겠지만 제조업의 든든한 다위의 정교한 포트폴리오를 세운다면 이 길을 절대적 도약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의 무역 관행을 이유로 특정 상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전격 부과했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 시민에 대한 사법 관할권을 들이대면 ICC를 벽돌 하나하나 해체할 것이라고 공언해 동맹국들을 당혹해 했습니다. 반면 월가는 일자리 자동화 압박에 따른 기술업계의 존재론적 패닉과 깊어지는 반도체 침체로 나스닥이 폭락했는데요. 대외 강공책과 내부 금융 불안의 연관성은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제국들이 내적 구조조정이나 급격한 산업 전환에 따른 내부 불안에 직면할 때 언제나 가상의 외부적을 징벌하고 강력한 국경 장벽을 치는 방식을 사용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감한 관세 장벽과 루비오 장관의 ICC를 향한 맹비난은 마치 1930년대 자국 산업만 지키려다 대공황을 전 세계로 전이시켰던 스무트홀리 관세법 시절의 고립주의적 신경질을 떠올리게 합니다. 현재 미국 기술시장 내부를 보면 AI 도입으로 생산량은 늘었으나 화이트 칼라들의 대규모 해고와 고용 불안정이라는 존재론적 패닉이 발생해 주식시장을 거칠게 흔들고 있죠. 행정부는 민심의 불만을 숨기고자 브라질을 압박하고 사법기구를 위협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방주의 보호장벽은 자국 소비자들의 생활비 상승이라는 고통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뿐입니다. 중국 소식입니다. 상반기 GDP가 4.7% 성장하여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 국신이 500억 위안 이상, 중국 첨통이 약 100억 위안을 증자해 자본시장 방어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IMF는 중국 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0.2% 상향 조정한 가운데 저장대학교 연구진은 스스로 규칙을 발견하는 자율인공지능 추시 엔진을 공개하며 기술 독립을 선포했는데요.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어떤 구상에 기인한 것일까요? 국가가 자본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을 직접 틀어지고 통제하겠다는 중국식 국가 자본주의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송나라 당시 국가가 부의 분배와 자원 유통을 직접 통제하려 과감히 시장에 개입했던 왕안석의 신법과 매우 닮았습니다. 서방 자유시장이 위축될 때 중국은 국유 자금이라는 막강한 자본을 즉각 수혈해 두터운 시장 방어벽을 세운 것이죠. 게다가 추시 엔진을 선포한 것은 미국의 가혹한 첨단 기술 봉쇄에 굴하지 않고 중국만의 원천 과학 생태계를 기필코 스스로 건설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비록 경제 전반에 연착륙 압박은 있으나 국가 권력과 첨단 과학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서방의 긴 봉쇄를 기필코 장기전으로 돌파하겠다는 대담한 지략입니다.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취임 이후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격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외교청서 초안은 중국 관계를 중요한 이웃 국가로 격하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비핵 3원칙의 과감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일본은행은 정책금리를 1995년 이후 처음으로 1.00%로 전격 올렸고 도요타와 후지스 등은 엔비디아와 결합해 국가급 물리적 AI 인프라 추진을 공식화했는데요. 이 대담한 움직임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현재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하에 진행되는 대변화는 19세기 메이지 유신 당시 일본을 단숨에 근대 대국으로 발돋움시켰던 부국강병 전략의 21세기형 디지털 복제판입니다. 안보적으로는 수십 년간 신성시되던 비핵 원칙을 흔들며 군사적 팽창을 시도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29년 가까이 지속된 초저금리 체제를 전격 종료하며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시도하는 체질 개혁입니다. 영리한 점은 제조업 최강국인 일본이 엔비디아와 결합해 인공지능의 두뇌를 실제 로봇과 공장 기계에 얹어 물리적 AI 강국으로 회귀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칼을 벼려 안보를 강화하고 동시에 기술 강국의 왕좌를 차지하겠다는 보관이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과도한 군사화와 대기업 중심 투자는 서민들의 경제적 희생을 강요해왔음을 유념해야 하는 위험 가득한 외줄타기입니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도 최고조입니다. 미국의 8일째 이어진 이란 혁명수비대 공습에 맞서 이란은 쿠웨이트 주둔 미군 기지 2곳을 자살 드론으로 전격 폭격했습니다. 이 무력 충돌의 여파로 이란 내 달러 가치가 19만 4,500투만으로 치솟는 가혹한 경제 파탄을 겪으면서도 전쟁 후유증 관리 패키지를 수립하는 등 끈질기게 버티고 있습니다. 더불어 브릭스를 통한 양자 통신 기술 주도권도 모색하고 있는데 이 극한의 생존법을 어찌 분석해야 할까요? 지금 이란이 직면한 상황은 1차 세계대전 종료 후 가혹한 경제 봉쇄 속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지옥을 견디며 결사항전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최후 저항 방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미국과의 직접 충돌로 인한 내부의 심각한 사상자 발생과 화폐 가치 폭락 속에서도 이란은 물러서지 않고 자살 드론과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비대칭 무기로 정면 승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위기 조건에서도 브릭스 등 서방 외곽의 우방국들과 손잡고 기술 영토 확장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우회로를 뚫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혹독한 제재라 할지라도 상대의 적대적 생존 본능과 자생력을 도리어 극대화한다는 현대 지정학사적 역설을 여실히 입증하는 치밀한 지구전입니다. 다음은 러시아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탄도 미사일 폭격을 퍼붓고 있는 러시아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타이폰 미사일을 영토에 배치할 경우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상응 조치를 하겠다며 우리를 전격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성장률이 0.6%대로 주저앉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6.2%로 상승하는 등 경제적 궁지에 몰렸는데요. 이 다각도 압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러시아의 초강수 군사 외교 행보는 과거 냉전 시절 소련이 심각한 내부 경제 붕괴를 숨기고 내부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사용했던 대외 군사적 팽창 행위의 재판입니다. 실제 체력이 바닥났음에도 서방의 동맹국인 한국을 강하게 협박하고 무력 폭격을 감행하는 건 여전히 힘을 가졌음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연극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중국과 세계 AI 협력 기구 설립을 주도하고 친환경 녹색 에너지 장비 생산을 늘려 기술 자립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는 과거 소련이 서방 고립에 대응해 상호경 재원조회의 체계를 돌리던 고집스러운 고립 경제의 길로 완전히 회귀하는 형태입니다. 외부에는 군사적 이빨을 한껏 들이밀면서 내부에서는 장기적인 고립 지구전을 준비하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주요 동향입니다. 요르단 등에서의 미군 사망과 충돌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감이 고조되며 유가가 요동치는 혼란 속에서 뉴욕 주식시장의 최정상 자리는 애플이 엔비디아를 밀어내고 시가총액 1위를 전격 탈환했습니다. 또한 이집트도 중국과 통신장비 제조 계약을 체결하며 기술 현지화에 나섰는데요. 자원 불안정과 기술 영토의 재편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집니까? 이 극적인 왕좌 교체와 자원 폭동의 결합은 과거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자원 패권의 거대한 충격 속에서 오히려 고부가 가치의 독점적인 무형 플랫폼 기업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었던 역사적 흐름과 일맥상통합니다. 시장은 물리적인 공급망 마비에 본능적인 공포감을 체감하자마자 가장 안전하고 완전 무결한 도피처로 플랫폼 지배력을 지닌 강자를 지목한 것입니다. 하드웨어 제조선에 묶여 정세 불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엔비디아 대신 수십억 명의 소비자를 낙인하여 절대적 가격 결정권을 행사하는 애플로 거대 자금이 피신한 것이죠. 결국 현실의 영토가 요동칠수록 시장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술 제국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신뢰한다는 자본의 생존 법칙을 증명합니다. 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피말리는 전략들을 정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나운 폭풍 후 속을 항해하는 배를 구하는 힘은 튼튼한 닭과 방향을 잃지 않는 명확한 눈입니다. 흔들림이 일상이 된 시대이지만 청취자 여러분만큼은 일상에서 확고하고 단단한 해안을 간직하시기를 응원합니다. 활기차고 의미 가득한 멋진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안목이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분 좋은 성취가 가득한 월요일,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십시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